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살바도 달리의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을 통해 현실과 허구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21살의 청년이 단순한 듯한 이 그림을 통해 매우 난해한 생각을 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화가 살바도 달리를 새롭게 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작품이 초현실주의 대표화가 달리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작품이라는 점을 말하게 되는데요. 달리 작품을 설명하면서 벨라스케스의 실잡는 여인들과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만, 역시 스페인 바로크의 대표 화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야말로 달리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는 점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달리 그림에서 화가와 모델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 현실이라는 상황이 있으면서 모델이 된 달리의 동생 아나 마리아만이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지만, 벨라스케스의 그림에서는 현실 속 화가와 대상이 된 공주와 시녀들, 그리고 다른 인물들까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가에 서 있는 소녀에서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다가 허구의 세계로 인식된다고 했는데요. 벨라스케스의 그림에서는 중앙에 위치한 거울이 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는 현실과 허구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캠퍼스에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벨라스케스와 비슷한 시기에 세비야에서 활동했던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베들레헴의 성모 마리아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림 밖으로 나온 듯한 천입니다. 여기서 액자의 틀도 역시 그림입니다만, 그림 밖으로 천이 나온 것처럼 그렸고,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예수의 공간, 즉 허구 또는 픽션의 공간이 액자 밖의 현실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의 또 다른 자화상인 이 그림과 다른 게 있죠. 바로 원형의 틀에 올려놓은 손입니다. 왼쪽의 자화상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원형 틀 안에 넣어서 표현했지만,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원형 틀 속의 공간과 그 밖의 공간이 연결됩니다. 바로 손 때문이죠. 이 역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이 조각상은 말라가의 산토 도밍고 교회에 있는 베들레헴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페드로 데 메나라는 조각가가 1660년경에 제작한 걸로 알려집니다. 원형의 틀 밖으로 청색천이 나와 있는데요. 네, 단순한 조각 작품 같지만 우리 주제인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두 세계를 연결한다는 기법으로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살바도 달리의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작품 속 창틀의 아래 부분에 놓여 있는 천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잘 보면 왼쪽의 창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오른쪽 창문의 크기를 볼 때 창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크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화가가 의도적으로 왼쪽의 창을 없애고 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창이 없다 보니 창틀 외벽에 햇살이 닿는 모습을 그림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때문에 입체감이 살아나고 소녀가 보고 있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창밖의 바다임을 더욱더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가 어떤 의도로 왼쪽 창틀의 아랫부분에 천 또는 하얀 수건을 올려놓았는지 그 의도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이 그림도 살바도르 달리의 창가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으로 볼 때 여인 앞의 모습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왼쪽에 하얀 천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달리 그림에서의 하얀 천은 뭔가 의도된 표현이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앞의 강의에서 현실과 허구를 이야기했는데요. 창가에 서 있는 소녀에서 하얀 천은 모델이 된 소녀의 순결함 또는 순수함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창문을 통해 현실과 허구로 나누어진 두 공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의 베들레헴에서의 성모라는 그림에서나 산토 도밍고 교회에 있는 페드로 데 메나의 베들레헴에서의 성모라는 동일한 제목의 조각상에서 보이는 천의 효과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들에서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분석하면서 그가 현실과 허구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화면의 왼쪽에 있는 뒷모습의 인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들려진 붓입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현실과 허구가 공존하고 있는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시녀들을 외부에서 그림으로써 현실이 시녀들 전체를 허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붓을 네모난 화면의 외부에 배치함으로써 뒷모습을 하고 있는 현실 속 인물 역시 허구의 세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다는 것 같지만 현실과 허구가 다층으로 중적되어 있는, 그래서 현실과 허구에 대한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은 화가라면 그릴 수 없는 그림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그림은 여인의 뒷모습을 그리는 살바도르 달리의 뒷모습, 6개의 실제 거울에 잠깐 비친 6개의 가상의 각막에 의해 영혼이 맺히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모델과 화가의 앞과 뒤에 거울을 배치함으로써 두 인물의 앞뒷면이 거울 속에 끊임없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종의 거울놀이로도 보이고요. 제목도 그렇고 그림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현실과 허구에 대한 또 다른 방식으로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허구라는 화두는 살바도르 달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작업을 통해 탐구해 왔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살바도르 달리의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을 통해 현실과 허구에 대해 알아봤고요. 작품 중 하얀 천이 두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르코 시대 스페인의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